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다가 앞니가 갑자기 깨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떡 같은 거 포크에 찍어서 드시다가 같이 포크까지 깨물어서 깨지는 경우나 젓가락식 같은 거 씹어서 깨지는 경우, 아니면 앞니로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맥주병이나 이런 병, 콜라병 같은 거를 따다가 치아가 깨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넘어져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앞니가 깨졌을 때는 아무래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깨진 곳이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면 치료를 받아서 과거의 모습을 복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복원을 할 때 어떤 재료를 하느냐, 대표적으로 앞니에 레진을 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할 수도 있고, 크라운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깨진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레진을 가장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레진으로 수복한 케이스 하나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앞니가 깨졌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데, 딱딱한 음식을 딱 하고 끊다가 치아가 깨지면 너무 가슴 아프기는 한데, 아마 그 음식 하나로 깨졌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미 과거의 스트레스가, 앞니로 먹는 그 습관이 있으셨던 분이 그게 쭉 피로가 누적이 되다가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순간 때문에 치아가 깨졌을 것 같진 않고 과거에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됐을 확률이 꽤 높아 보이고, 아무튼 요 치아가 깨진 상태인데 통증은 없었어요. 통증이 없다고 해도 항상 치아의 바이탈리티 테스트는 해봐야 돼요. 치아를 찬 거를 느낄 수 있느냐, 콜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이제 퍼쿠션 탕탕탕 두드려 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테스트를 해서 항상 경과 관찰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색깔이 여기가 변한다, 색상의 변화도 앞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어느 날 색깔이 변해서 신경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상 때문에 뿌리 끝이 신경이 들어오는 것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외상에 대한 치아의 반응은 굉장히 변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서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외상 환자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런 거에 다 정상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환자분한테 일단은 비용 많이 들이지 마시고 제가 레진을 해드려 볼 테니까, 레진을 했는데 불만족스러우면 그때 가서 보철 치료를 고려해보죠. 보철 치료라 하면 라미네이트 아니면 크라운이 되겠죠. 레진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최대한 티 안 나는 레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정면에서 봐도 그렇고 옆에서 봐도 그렇고 확인은 해야 되겠죠. 진짜 살짝 깨졌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갈아버리는 수도 있는데, 실은 첫 번째 치아가 두 번째 치아보다 더 짧게 되는 경우는 별로 심리적으로 좋은 개선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옵션은 제외를 했고, 레진을 해드렸어요. 레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드렸는데 제 맘에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이 환자분이 자세히 보면 이 치아가 정상인데, 항상 이쪽 부분에 이렇게 깨진 데를 레진을 할 때는 정상 이 옆에 있는 치아랑 비슷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모양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투명도가 좀 부족해요. 투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를 좀 대자면 투명도를 부여할 수 있는 레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입을 해놨다가 이런 외상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맨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 경영상 투명도 있는 레진을 사 놓은 상태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오신 분들은 이 레진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드리는데, 이게 없을 때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좀 그 투명도 레진이 없을 때였어가지고 제가 좀 가장 밝은 쉐이드랑 이것저것 색깔 배합을 해가지고 정말 도자기 빗듯이 해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치료 전에 최종을 보면 치료 전 치료 후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 전에 이렇게 깨졌었다고 일반인이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이런 레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후에 파절선 요거를 감추는 게 기술이에요. 이렇게 깨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절선이 보이나요? 파절선을 감추기 위한 테크닉이 있는 치과사한테 받으시면 파절선이 안 보여요. 근데 파절선을 감추는 기술이 없는 치과사한테 하시면 레진을 한 다음에 티가 많이 난다. 그래서 치료 후에 가장 좋은 거는 티가 나지 않는 레진.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디를 치료했는지를 몰라야지 치료가 잘 된 거고, 근데 레진의 단점이 접착 경계 부위의 변색이기 때문에 제가 변색이 되면 그때그때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기 체크업 계속 다니면서, 어차피 치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면서 주기적으로 좀 치과에 내원하시죠. 변색이 일어났을 때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살짝살짝 다듬어 가면서 쓰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했던 게 치료 후에 잘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앞니가 깨진 경우에는 뭐 선택지가 있어요. 어쨌든 원래의 치아를 복원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복원을 할 때 레진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잘 된 레진은 하고 난 다음에 티가 나지 않는 레진, 원래 치아에 파절이 되는 파절선이 감추어진 레진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치과사를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은 마이덴TV에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